조동사 파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동사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좀 한번 보고 그 다음 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품사적으로는 접근을 했을 때 동사라는 거를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앞에 있는 조 같은 경우에는 보조한다는 느낌의 조동사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조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동사를 보조해주는 동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얘네가 붙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동사 앞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를 더 집어본다고 하면요. 조동사가 문장 안에 존재했을 때는 뒤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동사 원형으로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 적을게요. 동사 원형으로 뒤에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어가 she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치자. 얘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없을 때는 동사 자체에 s가 추가로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 조동사가 만약에 문장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조동사 뒤쪽에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s 없이 동사 원형으로서 존재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PSS 1부터 6까지 여기 있는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PSS1, do라는 친구 보도록 할게요. do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 동사상에서는 해석을 뭐뭐 하다 라는 해석으로 보통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외에 조동사로 쓰이는 do라고 하면요. 보통 일반 동사를 의문이나 부정으로 만들 때 이제 do의 쓰임새, 생김새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동사의 행위를 추가적으로 보조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쓰임새로 쓰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동사의 쌤이 방금 말한 의문문과 부정문에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뒤에 물음표가 붙는 문장이 될 거고요.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자체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다 라고 저는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문과 부정으로 문장상에 쓰여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문장 안에서 의문으로 쓰인다 라고 하면은 보통 조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을 거고 주어, 동사, 원래의 일반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시제나 인칭에 따라서 do라고 하는 친구의 쓰임새가 does나 did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 안에서만 변화를 거쳐야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동사는 주어는 상관없이 무조건 원형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부분 유의하세요 꼭. 그 다음 뒤쪽 보도록 할게요.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부정문으로 쓰여 있다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예문과 두 개 다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위에 있는 문장상에서는 동사가 어디 있죠? 오케이, do, think, 그리고 will, win 정도가 있겠지만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은 목적절로서 대절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do랑 think 여기 두 개 다 합쳐서 동사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밑에도 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which I should choose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 그러면 우리는 동사를 체크하면은 그치?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do not know. 여기까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해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뒤에 이러한지를 모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know는 알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앞에 do not이라는 조동사의 부정형을 넣어가지고 뒤에 있는 행위 자체를 반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사 한 번에 체크 안 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생. 그 다음 밑에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문장이나 절에 나온 동사 또는 동사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대동사의 역할을 한다. 단 일반 동사에 한해서만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문장 엄청 길잖아. 포인트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방금 밑줄침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대동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전제 조건, 일반 동사에 한해서만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신한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여기를 보도록 합시다. 대동사 하면은 진짜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대명사 아닐까?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컵이라는 게 있다면은 컵이라는 사물을 지칭하는 거겠지만 계속 컵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it이라는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대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일반 동사에 한해서 아까 말한 전제처럼 동사의 종류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touch, charge 아니면은 뭐 run 이런 거 등등이 있다고 치자. 얘네들을 그냥 전부 do로 바꿀 수 있고 does로 바꾸거나 did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뭐에 따라?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do나 does나 did로서 대동사로 쓰인다라고 하면은 해석상 똑같은 게 반복됐을 때 앞에 문장상에서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유추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밑에 있는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I think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이라는 문장이 있대. 분석을 해보면은 I think, 나는 생각해 라는 뜻이 되겠지. 뒤에 있는 내용을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그러면은 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라는 문장이고 뒤에 보시면 I already did. 나는 이미 했어 라는 문장이겠지. 밑에 있는 해석을 잠깐 모른다 치면은 그럼 뭘 했다는 소리겠어. 나한테 했으면 하는 그 행위가 여기 did가 대신 받아준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did라고 하는 친구는 see a doctor 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went to see a doctor. 왜 went인지는 알지? 그다음 밑에 거 보도록 할게요. CF, so do I라고 하면은 나도 그래 라는 뜻이 될 거고요. Where do I? 라고 하면은 난 그렇지 않아, 나도 그렇지 않아 라는 문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애들은 보통 구어체, 말로 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아. 쌤 같은 경우는 so do I를 I do too 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so do I, 실제로는 대화할 때 이거를 더 많이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너네가 수능 어법을 배우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강조의 동사, 강조의 조동사, 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을 거야. 다 똑같은 친구들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강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해석은 바로 그라는 뜻 또는 정말이라는 해석을 많이 쓰이긴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거 볼게요. You do have a warm-hearted mind 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너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위에나 밑에 같은 경우도 정말, 바로 그, 다 여기 있다. 이러한 해석들로 쓰인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내용 가지고 밑에 practice 1 그리고 practice 2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SS2 보도록 하겠습니다. PSS2 같은 경우는 can이랑 could를 한 번씩 같이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can이랑 could의 관계성을 한번 우리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can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 라는 해석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could는 어떤 친구냐라고 본다는 거지. can의 과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거적인 해석만 쓰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생김새는 과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OULD 이 패턴이 자주 나오니까 눈에 잘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could 이런 식으로 리을 발음 절대 하지 마세요. 가보도록 할게요. can을 일단 기반으로 한번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알아볼 거고요. 뒤에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허락이나 요청, 추측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번 얘네들의 뜻, 한글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적인 방면에서는 우리가 방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캔의 해석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과거일 때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가 될 거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겠죠. 이거를 모든 방면에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원, 투, 내용이 많아서 그냥 끊어놓은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우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팁이 can이랑 could라는 친구가 있었잖아.
얘네들은 호환이 되는 애들이 be able to입니다.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너네 항상 많이 하는 실수. 얘네가 조동사랬잖아. 조동사는 결국에 목적이 뭐였어? 동사를 꾸며주는 거였지. 그럼 뒤에 동사를 데리고 다녀야겠죠. 근데 문장 안에서 동사가 뭐야? 라고 물으면 be able to요 라고만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지. 뒤쪽에 있는 동사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be able to라는 친구로 바뀔 수 있고, 봐봐. ca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 주어가 I라고 쳐. 그러면은 I am able to가 될 거고요. You can 어쩌고저쩌고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you are able to라는 문장이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 You could 어쩌고저쩌고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 그러면 be able to로 호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You were able to 라는 문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비동사 am, is 뿐만 아니라 과거형 was, were까지 여기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알잘딱으로다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를 옆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한 번씩만 보도록 할게요. 같이 분석해주세요. 과거형 먼저 보겠습니다. We could finish this cartoon 6 months later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요. 문장 분석해보시면은 could finish these cartoons 뒤쪽은 날짜니까 슬래시 쳐서 끊어주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be able to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could 과거형이네. 비동사가 과거형으로 가야 될 거야. 근데 we는 복수니까 were able to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이렇게까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형 보도록 할게요. 문장 분석해보시면 동사가 can speak 그리고 뒤쪽에 청크로는 얘랑 얘 둘 다 언어니까 둘이 등위 접속사가 되겠죠. and를 기준으로. 청크로 묶어주시는 게 눈이 편할 거고요. 밑에 쪽에 호환되는 걸로 보면은 my sister 얘는 인칭 대명사 상에서 뭐에 해당하는 친구일까요? 그치, she에 해당하는 친구가 되겠지. sister이니까. 그래서 is로 동사를 받아서 동사가 어디까지? is able to speak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 보도록 할게요. Jenny can get the license next month. 여기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이렇게 추가로 붙어 있어서 미래다라고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쪽은 동사를 can get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추가로 붙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ill be able to get까지 동사를 봐주셔야 되겠고요. if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조동사끼리는 나란히 쓸 수 없다. 나열해서 그냥 딱딱딱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will, can 안 된다고. will이 있으면은 can 대신에 be able to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조동사 뒤쪽에는 동사 원형 온댔잖아요. 동사 원형이 여기 be로 오는 거 나와 있지? 여기 제니니까 is로 바꾸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밑에 있는 practice 3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SS 3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can이랑 could 2편입니다. 아까 위에서는 능력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능력에 해당하는 해석이 어떻게 됐었죠? 그치,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었잖아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각각의 시제로 적용을 시켜봤고, 이번에는 허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맨 처음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can이랑 could의 관계성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는 현재, 얘는 과거형으로 생김새는 생겼지만, 다른 조동사들도 비슷한 애들이 몇몇 있어요. 얘네들보다는 얘네가 훨씬 더 좀 공손한 느낌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를 바로 밑에서 보시면 허락 같은 경우는 해석이 뭐뭐 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있다고 쳐요. 근데 could를 쓰면은 좀 더 공손한 표현인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냐면 물어보는 문장이라서요. 그것만 다르고 굳이 뭐 표처럼 딱딱딱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장을 각각 분석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해석을 넣어서 보시면 You can leave now if you want 이란 문장이 있을 때 동사는 can leave 있을 거고요. if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절 나와 있겠죠? 근데 절이라고 했지 쌤이.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거잖아. 머리 바로바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if 플러스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동사는 뭐다? 원스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이래. 아까 조동사 챕터 들어가기에 앞서서 얘기했었죠. 조동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원형 순서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첫 번째 문장으로 볼게요. Can I ask you a favor? 라는 문장상에서 동사는 can ask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의 공손 버전으로 본다고 하면은 동사는 could borrow 이런 식으로 다른 내용의 문장이긴 하지만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f 한 번 더 보면은 더 공손한 표현은 could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요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자체가 해줄 수 있나요? 라는 뜻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순서가 나올 거예요. 모르겠고 이렇게만 우린 동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같은 경우도 could remove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before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돼요. 그리고 부사가 접속사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온다 그러면은 아, 여기 앞에 있는 before는 접속사로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치사의 경우에는 뒤쪽에 명사가 오겠죠? 문장이 아닌 친구들 구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우린 앞에 있는 before나 after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얘네가 전치사로 쓰였는지 접속사로 쓰였는지 이렇게 두 가지 판별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네도 밑에 보자. if, 더 공손한 표현 could 똑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측 보도록 할게요. 과연 뭐뭐일까? 물어본대요. 동사는 can b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동사가 be일까요? 라고 하면은 passively 형용사잖아요.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뭐일 리가 없다. 없대. 마이너스야. 그래서 can에 not이 붙어 있어요. cannot.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장상에서 또 동사를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을까요? can't b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가능성.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의 파트에서는 뭐뭐 할 가능성이라는 말이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빈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배치한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옆에 있는 예문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This problem can happen again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를 체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보는 게 맞다? can happen 또는 could happen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if 보시면요. could가 더 불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즉 얘네들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파트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생김새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많이 있고 각각의 해석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체화, 몸에 그냥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PSS 3 여기 보이는 Practice 4 문제 한번 나머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PSS4 must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쓰이는 활용 방법들 그리고 얘네들이 호환되는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 조금 있어서 1, 2로 나눠서 보도록 할 거예요. 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나 필요 파트를 보시면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해석이 있대요. 얘네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호환이 되는 친구는 have to, 또 뭐가 있지? need to. 이거 맨날 얘기하죠, 쌤이. have to, need to, 그리고 must. 이렇게 세 가지 호환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나마 많이 나오는 애는 have to랑 must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도 가장 많이 나오니까 시제에 전부 적용을 해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 뭐뭐 해야 한다가 현재라고 쳐. 과거일 경우에는 우리는 한국말로 해석을 뭐뭐 해야 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거고요. 미래로 간다고 하면은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간다고 치면은 미래 같은 경우에는 will이라는 조동사를 넣어서 미래 시제인 거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시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호환되는 친구가 have to였었잖아, 그치? must는 우리가 과거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호환되는 have to, need to 이런 애들을 가지고 과거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have나 need의 과거형을 가지고. 그러면 have의 과거형은 뭐가 있을까? had가 있을 거고요. need의 과거형은 need 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로 만약에 동사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 must 과거형 쓴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문장상에서 또 분석을 해봐야겠지. 여기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They had to find evidence to prove it 이라고 했어. 여기 문장상의 분석을 전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동사는 had to find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분석이 또 뭐가 있느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로 쓰였네요, 여기는. 부목.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쓰여있는 투부정사 하나 찾으시면 됐습니다. 그럼 밑에 셀프 보자. 조동사끼리 나란히 쓸 수 없다. did, must 이런 거 안 된다고. 앞에서도 우리 조동사 나란히 못 썼던 거 있었죠. 과거형에서도 이렇게 had to 같은 친구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현재형 보겠습니다. 얘네는 must 써도 되고 have to 써도 되고 need to 써도 돼요. 근데 분석을 잘해야겠지. 한번 여기 있는 두 문장 잠깐 멈추고 분석해보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사가 must cancel 있을 거고요. by tomorrow, 내일까지 라고 하는 부사. 밑에 문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have to, cancel까지 동사를 봐주셔야 돼. 그리고 by, check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캔슬 안 하고 한다고 쳐. 그 회의를 해야 한다. 뭐라는 거야? 뭘 해야 한다는 건데. 모르죠? 뒤에 무조건 행동,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넣어주셔야 됩니다. 미래 보도록 할게요. I must wear a mask when I go out tomorrow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 분석을 하면은 must wear when 관계부사절 go out 이렇게 동사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래형으로 쓴다라고 하면요. will have to 되고 have to도 써도 된대요. 미래형은 굳이 will을 많이 쓰진 않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아직 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야. 좀 말이 어려워서 다시 한번 해줄게. must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해석적으로 보시면요. 뭐뭐 해야 한다야. 그러면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직 안 한 거야? 안 한 거겠죠. 안 한 거기 때문에 미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will을 써도 되고 안 써도 의미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호환할 수 있는 문장 두 가지도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동사가 will have to wear 이렇게까지일 거고 밑에도 have to wea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elf 보시면요. will, must 나란히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밑에 practice 5 한번 6랑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필수스 5, must 파트의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해석이었다면은 지금은 추측과 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파트는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추측도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must가 일반적인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 였었잖아.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추측 파트에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틀림없다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말인 거지. 그래서 뒤에 예문 하나 보시면요. He must be warm-hearted like his father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 해석을 보시면은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마음이 따뜻함이 틀림없다라는 문장인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 밑에 있는 문장이랑 쓰인다는 거지. He can't be warm-hearted like his father. 반대. 그래서 추측의 긍정, 추측의 부정은 각각 must랑 can't가 대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서로 대비.
그래서 if 파트 보시면요. can't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의 강한 부정의 추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문법을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정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부정 파트. 여기서는 금지랑 불필요가 있어요. 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문법 수업을 해주면서 항상 이 파트를 헷갈려면은 뭐를 한마디 붙여주냐면 불필요는 굳이? 라는 말을 붙여줘. 내가 하는 행동이 있어가지고 굳이 싶으면 불필요고 아예 하면 안 되는 거는 금지인 거야.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지하철 선로에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물건을 떨어뜨려서.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금지에 해당하는 게 될 건데 불필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숙제를 만약에 제출을 했어. 근데 혼자 불안해서 그거를 학원에 두세 번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가는 거지. 굳이 그럴 일이 있냐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 불필요다라고 봐주시면 될 건데 각각의 생긴 포맷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금지 같은 경우에는 완강하게,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must에서 부정형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문장 보면은 you must not cheat in exams라고 해서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돼. 시험 때 부정행위 절대 하면 안 되죠. 0점 받으니까. 그래서 동사는 must not cheat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거 하나 더 보시면은 we must not miss this great opportunity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치면은 어디가 동사? 오케이, must not miss. miss가 놓치는데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this great opportunity라는 이 청크는 플러스로 볼 수 있을까? 마이너스로 볼 수 있을까? 그치, 플러스까지 내용을 유추하는 게 나중에 너네 독해할 때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불필요 보도록 할게요. 얘네의 해석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라는 해석을 넣어줬었던 거고요. 얘네들은 don't have to. 그러면 봐봐. have to 나왔으니까 뭐랑도 호환되겠어. need to.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예문상에서 he doesn't have to take off his shoes here 라고 했었어. 그러면 여기서 그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다. 굳이란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 문장을 분석했을 때는 어디까지가 동사다? doesn't have to take 이러면은 안 되겠죠. doesn't have to take off까지 봐주셔야 돼요. 왜? 신발을 벗다라고 할 때 벗다라는 동사는 take off가 전부 있어야 가능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되게 긴 문장 같이 보이지만 삼형식이었던 거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이죠? 삼형식. 얘네들이 호환되는 친구가 뭐가 있느냐? 신발 벗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he need not take off his shoes here 이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needs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 근데 당연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조동사잖아요. 조동사면은 조동사 자체에 s가 붙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랑 마찬가지로 아까 have to 나올 때도 haves to 뭐 아니면은 has to 뭐 이런 거 절대 적으면 안 돼요. 아니지. 얘는 되겠다. 조동사 has to는 돼요. 쏘리. need not 같은 경우는 needs not 이건 안 된다. 이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헷갈렸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 한번 분석을 본다고 하면은 동사는 need not take off 이렇게 동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말 해서 미안하고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앞에 있던 have to 같은 경우에는 has to가 가능해, had to가 가능해. 근데 부정형의 경우에서 need not 동사원형 같은 경우는 주어에 따라서 s가 붙으시면은 안 돼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practice 7, 8 이렇게 문제 나머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PSS 6 보도록 할게요. may랑 might 파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눈치 있고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네 두 개의 관계성을 각각 현재형, 과거형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읽는 방법은 may랑 might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대요. 첫 번째는 추측. 우리 방금 봤던 must랑 똑같은 거 하나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 그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허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측부터 먼저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해석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또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확실성이 100%는 아니라는 거지. 얘네를 가지고 옆에 있는 예문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랑 세 번째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This method may help you save some money 라는 문장이래요. 여기 문장상에서 해석을 먼저 볼게. 이 방법은 너가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도와줄지도 모른다 라는 해석이 FM이긴 해. 근데 여기 해석상에서는 아마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지. 얘가 메이의 해석으로 쓰여있는 거야. 근데 모든 해석에서 아마라는 말이 첨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으로서 일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거 언제 다 외우고 앉아있어. 문법 우리 이제 겨우 챕터 3인데 그치?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법에 있어가지고 독해랑 연결을 짓는 게 지금 여러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FM 정석적인 해석들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해석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러울지도 몰라도 이 해석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해석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상에서 똑같이 우리가 문장을 분석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사는 may help 있을 거고요. save도 이렇게 동사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보자. 왠지 봐봐. 여기서 우리가 맨날 세모를 치는 친구들은 동사인 것까지는 이제 느낌이 왔어. 근데 여기 있는 동사는 사실 그냥 동사가 아니라 문장상에 존재하는 본동사였던 거야. 본동사라는 게 무엇이냐? 근본할 때 본이에요. 뭐뭐다라고 해서 문장을 귀결시키는 실질적인 서술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것이다. 도와준다라는 행위 아니야? 그래서 help가 이 문장의 본 동사였던 거고요. 뒤에 있는 save 같은 경우는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잘 봐주시면 좋은데 help 자체가 우리 오형식상에 있는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파트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help 뒤쪽에는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올 수 있어서 여기 save 파트가 동사 원형 루트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세모 치면 안 돼요.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게요. You might not totally understand my situation 이라는 문장이 있대요. 여기도 한번 멈추고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Might not understand 이렇게 봐야겠지. 왜냐고? totally, ly니까 부사가 가운데 삽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닌 건 확실해서 세모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모는 이렇게 각각 따로라도 봐주셔야 되겠고요. self 파트 한번 보시면요. might라고 하는 친구는 may보다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얘가 더 확실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허가 파트 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심플해. 해석이 뭐뭐 해도 좋다라는 해석이래요. 그래서 옆에 문장 보시면요. You may do as you wish 라는 문장이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뭐 하는 대로 라는 해석으로 as가 부사로 나와 있고요. 바라는 대로 해도 좋아. 뭐뭐 해도 돼 라고 허락을 하고 있는 거지. 긍정적인 허락. 그리고 밑에 보도록 할게요. 쌤이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물어봤으면은 대답을 해야지 라는 말이야. 혼낼 때가 아니라 문법 수업할 때. 그래서 보면요. 물어본다라는 거는 내가 물어보는 형식이 존재할 거잖아. 예를 들어서 may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나도 대답을 할 때 yes, may 라고 대답을 넣어야겠지. 그리고 아닐 때는 no, may not 라는 문장으로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may로 물어봤으면 may로 대답을 하고요. 내가 do로 물어봤다고 치면은 do로 대답을 해주면 될 거야. 하나 더, 내가 can으로 물어봤으면은 can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도록 할게요. may 자체가 그렇게 확률이 높은 상태로서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must라는 친구가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may not 이러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 정도의 해석이라면 must는 안 돼. 컷, 너 절로 가. 돌아가. 이 정도의 해석. 완강하다, 강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물어보는 문장, 대답하는 문장상에서도 우리가 분석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은 may borrow, 밑에 쪽은 may, 여기는 may not, must not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장상에서 컴마가 나온다. 무조건 슬래시 처리 해주시는 게 눈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조동사 파트 봤었고요. 이때까지 배웠던 조동사들 한 번씩 머릿속에서 체계화 시켜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practice 9이랑 10 이렇게까지 문제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조동사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